어머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산속 깊은 계곡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할머니. 일주일간 나뭇잎과 계곡물로 연명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데리러 온다고. 구조된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진실. 손자는 할머니를 잠깐 기다리라며 산속에 버리고 실종 신고까지 한 뻔뻔한 연기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구한 또 다른 할머니와의 만남이 예상치 못한 반전을 불러옵니다. 장손자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떤 놀라운 결말을 맞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진우가 운전대를 꽉 잡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박순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어디 가는 거니? 진우가 백미러를 통해 할머니를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공기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 나가는 거예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구나.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진우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떨렸습니다. 뒷좌석에 놓인 가방 안에는 할머니의 옷가지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꾸며놓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스팔트 길이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되자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순덕이 문득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길이 너무 험한 것 같은데? 진우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경치 좋은 곳이 있어요. 30분을 더 달린 후 진우는 인적 드문 산중턱 쉼터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낡은 나무 벤치 하나와 간이 화장실만이 있는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진우가 차에서 내려 할머니 쪽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잠깐 쉬어가요. 순덕이 진우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경치 좋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벤치에 앉아서 쉬세요. 진우가 할머니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순덕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상공기가 정말 좋구나. 진우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가는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진우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뒤돌아서 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차문을 조용히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에 순덕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우야? 진우가 창문을 내리고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있다 올게요. 차가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벤치에서 일어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진우의 차가 산길 아래로 사라져갔습니다. 순덕은 벤치에 다시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순덕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좀 오래 걸리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불안한 마음으로 길 쪽을 바라봤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산속은 어둠에 휩싸였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진우가 왜 안 오지? 그 시각 진우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온 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맥주캔을 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자유다. 진우의 머릿속에 지난 3년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날 장남의 아들인 자신이 할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친척들의 성화,
하루하루 늘어가는 병원비와 약값들. 진우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은 할머니 병원비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아내 미영이는 시어머니 간병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진우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12만 원이었습니다. 월급 180만 원으로는 할머니 요양원비 250만 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삼촌에게 전화했을 때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진우야, 나도 사업이 망해서 빚만 2억이야.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셋째 삼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우리도 애들 학원비만 월 150만 원이야. 정말 미안하지만. 진우가 맥주캔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핑계만 대고. 지나가던 행인이 진우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속에서는 순덕이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순덕의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늑대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순덕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진우야, 어디 간 거니? 차가 오는 소리를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지만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덕이 벤치에서 일어나 길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누구 없나요? 누구 없나요?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순덕이 다시 벤치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서 주머니에 넣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순덕의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진우를 기다렸습니다. 진우가 분명 올 거야.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 순덕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 순덕이 벤치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우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순덕이 벤치에서 일어나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우야, 어디 있니? 할머니 여기 있어. 메아리만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이 계속 걸어 내려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등산로가 아닌 짐승들이 다니는 작은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30분을 걸어도 차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불안한 마음으로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아, 여긴 어디지? 그때 순덕의 발이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손목을 짚으면서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아야! 순덕이 손목을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치마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하지? 주변을 둘러봐도 아는 길이 없었습니다. 산은 점점 더 깊어졌고 나무들만 빽빽했습니다. 순덕이 계곡 소리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물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작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순덕이 무릎을 꿇고 계곡물에 손을 넣었습니다. 물이 차갑구나. 목이 말라서 손으로 계곡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순덕이 계곡 근처 바위 틈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쉬다가 진우가 찾으러 오면 나가야지. 순덕이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 시각 진우는 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지만 끄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진우가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를 보며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후 2시 진우가 휴대폰을 들고 112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진우가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어제부터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언제부터 보이지 않으셨나요? 어제 오후에 산책 나가신다고 하시더니 밤이 되도록 안 들어오세요. 진우가 거짓말을 술술 늘어놓았습니다. 30분 후 경찰차가 진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실종 신고하신 분이세요? 진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가 안 들어오세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82이세요. 치매 기운도 좀 있으시고요. 김경찰관이 수첩에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평소에 어디로 산책을 나가셨나요? 진우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보통 동네 공원 쪽으로 다니셨는데 어제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CCTV 확인해서 동선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할머니 사진 있으시면 주세요. 진우가 휴대폰에서 할머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시간 후 소방서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이 장비를 챙겨 들고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실종자 가족분이세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할머니세요. 수색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평소 어느 정도까지 다니셨나요? 멀리는 안 가셨을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셔서요. 구조대가 동네 공원과 주변 등산로를 중심으로 수색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있는 깊은 계곡 지역은 수색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친척들이 하나둘 진우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둘째 삼촌 김동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우야, 어머님이 정말 없어지셨어? 진우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안 들어오세요. 셋째 삼촌 김동철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치매가 심해지신 것 같네. 진우의 고모 김영숙이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 어제 어머님이랑 같이 안 나갔어? 진우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집에 있었어요. 영숙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오버하니? 평소에 어머님한테 그렇게 관심도 없더니. 진우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고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할머니 걱정하는데요. 동수가 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진우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영숙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수색대가 1차 수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김경찰관이 진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수색 범위를 넓혀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진우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할머니가 꼭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각 산속에서는 순덕이 바위 틈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주변에서 나뭇잎을 따서 씹어봤습니다. 쓰긴 하지만 먹을 만하네. 순덕이 계곡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손목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진우가 내일은 찾으러 올 거야. 순덕이 바위에 기대어 앉으며 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몸을 더욱 움츠렸습니다. 진우의 집에서는 친척들이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동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진우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우가 얼마나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하지만 영숙의 불안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일간지 사회부 기자 박민호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취재 수첩을 꺼내며 김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실종 신고 들어온 할머니 건으로 취재 왔습니다. 김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사건 말이죠.
82세 할머니가 산책 나가셨다가 실종되신 건데요. 가족분 면담이 가능할까요? 손자분이 신고하셨는데 지금 수색 현장에 나가 계세요. 민호가 수첩에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CCTV 영상 확인은 해보셨나요? 오늘 아침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경찰관이 컴퓨터 화면을 켜고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진우의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민호가 화면을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같이 타고 계시네요? 네, 어제 오후 2시경에 함께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고할 때는 혼자 산책 나가셨다고 했다면서요? 김경찰관이 당황하며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아, 그게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요. 1시간 후 또 다른 CCTV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진우의 차량이 혼자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호가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3시 10분이네요. 1시간 10분 만에 혼자 돌아왔어요. 이상하네요. 할머니는 어디에 두고 온 거죠? 민호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산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주유소가 있을 텐데 거기 CCTV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오후 2시 민호가 산 입구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주유소 사장 이철수가 민호를 맞았습니다. 기자님이시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진우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어제 오후에 여기 들렀나요? 철수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분 맞네요. 어제 3시쯤에 기름 넣고 갔어요. 혼자 왔나요? 네, 혼자 왔어요. 담배도 사가더라고요. 민호가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그때 상태가 어땠나요? 급해 보이거나 그랬나요? 철수가 턱을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어요. 담배 피우면서 한참 있다가 갔거든요. 여유로웠다고요? 네, 평상시랑 똑같았어요. 할머니 찾으러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민호가 수첩에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민호가 주유소 CCTV를 확인했습니다. 진우가 담배를 피우며 여유롭게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민호가 혼잣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실종된 상황에서 저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나? 오후 4시 민호가 경찰서로 돌아와 김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 추적해 보셨나요? 아직 신청 중입니다. 내일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손잡은 다시 불러서 조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CCTV 영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저녁 7시 진우가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김경찰관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제 할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나가셨네요. 진우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 그게 할머니가 같이 가자고 하셔서요. 그런데 신고할 때는 혼자 산책 나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진우가 손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말을 잘못했나 봐요. 김경찰관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디에 두고 오신 거예요? 혼자 돌아오셨는데요.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산에서 할머니랑 같이 산책하다가 제가 잠깐 졸았어요. 졸았다고요? 네, 벤치에 앉아서 쉬는데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더니 할머니가 없어지셨어요. 김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바로 신고 안 하시고 집에 왔어요? 진우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집에 가셨을 줄 알았어요. 집에 와보니 안 계셔서 그때서야 깨달았죠. 다음 날 오전 휴대폰 기지국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경찰관이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자님, 추적 결과 나왔어요.
산 중턱 쉼터 근처에서 40분간 머물렀네요. 민호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40분이면 충분히 뭔가를 할 시간이네요. 그 장소 수색해 보세요. 오후 2시 경찰과 소방서가 해당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쉼터 벤치와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할머니는 찾지 못했습니다. 김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1구역 수색 완료, 발견된 것 없음. 하지만 순덕은 이미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계곡에 있었습니다. 수색 범위를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저녁 8시 민호가 신문사에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실종 할머니 손자 진술 번복, 의혹 증폭이었습니다. 민호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이때 진우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할머니 실종 사건이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82세 치매 할머니가 실종된 지 사흘째, 경찰이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우가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진우가 혼잣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모를 거야. 하지만 진우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의 전화였습니다. 진우야, 너 정말 어머님이랑 어제 같이 안 나간 거 맞지? 진우가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고모, 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하지만 영숙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산속 계곡에서 순덕이 바위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지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목 상처는 딱지가 앉았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계곡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목이 너무 마르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나뭇잎과 풀뿌리로 연명한 지 벌써 일주일째였습니다. 순덕이 주변에서 먹을 만한 풀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건 먹어도 될까? 손에 든 나뭇잎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조금씩 씹어봤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오나? 김말순이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광바구니를 메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평소와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말순이 혼잣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가봐야겠네. 말순이 약초를 캐며 계곡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슨 소리지? 말순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계곡 근처 바위 틈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말순이 가까이 가서 보니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순덕이 의식을 잃은 채 바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말순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말순이 순덕에게 달려가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말순이 순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순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린 눈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순덕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말순이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말순이에요.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순덕이 입술을 핥으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데리러 온다고. 말순이 순덕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하고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일단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겠어요. 말순이 20년 전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순덕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덕이 말순에게 기대어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말순이 순덕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산막이 있어요. 거기서 쉬어요. 10분을 걸어서 작은 산막에 도착했습니다. 등산객들이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말순이 순덕을 산막 안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배낭에서 물통을 꺼내 순덕의 입에 대어줬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순덕이 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물이 너무 달았습니다. 말순이 순덕의 손목 상처를 봤습니다. 어머, 다치셨네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순덕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우가 기다리라고 했어요. 말순이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 재킷을 벗어 순덕에게 덮어줬습니다. 할머니, 지금 119에 신고할게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말순이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할머니 한 분이 산에서 쓰러져 계세요. 탈수 증상이 심한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디신가요? 말순이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청계산 7번 등산로에서 계곡 쪽으로 들어간 산막이에요. 알겠습니다. 구급차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순이 전화를 끊고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와요. 조금만 참아요. 순덕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0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산막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원이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제가 발견했어요. 대원이 순덕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있으시네요. 탈수와 저체온증 증상이 보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순덕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순덕이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따라와 주세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같이 갈게요. 1시간 후 시립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순덕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간호사가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이에요. 가족은 따로 있을 거예요. 신원 확인이 필요한데 신분증이나 지갑 같은 게 있나요? 의료진이 순덕의 옷을 확인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이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지갑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박순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분 실종 신고되어 있어요. 일주일 전에 신고된 분이네요. 말순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실종 신고요? 네, 가족분들이 찾고 계셨어요. 연락드려야겠네요. 30분 후 사회복지사 이수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말순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 노인복지과 이수진입니다. 할머니 발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말순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진이 순덕의 상태를 의사에게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탈수와 저체온증이 심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며칠 입원 치료받으시면 회복되실 거예요. 수진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때 진우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진우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진우가 응급실에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진우가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진우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환자분 가족이세요? 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 손자예요. 할머니 어떠세요? 수진이 진우를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세요.
의사 선생님께 상세한 설명 들으세요. 진우가 순덕이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순덕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순덕의 손을 잡으며 연기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진우예요. 정말 걱정했어요. 순덕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순덕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왜 안 왔어? 진우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찾았잖아요. 경찰이랑 소방서까지 동원해서 찾았어요. 순덕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금방 온다고 했잖아. 말순이 옆에서 지켜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의사가 진우에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일주일간 산에 계셨어요.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진우가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나요? 어떻게 혼자서?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2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영양 상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2주 후 순덕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퇴원 준비하셨나요? 진우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가 변명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할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요.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이때 말순이 나섰습니다. 제가 돌봐드릴게요. 수진과 진우가 동시에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세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혼자 사는데 할머니랑 같이 살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우가 속으로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 행정 절차를 도왔습니다. 임시 동거 신청서를 작성하고 복지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순덕이 말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습니다. 말순이 순덕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이 방 쓰세요.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순덕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폐 끼치는 것 같아서. 말순이 순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도 혼자 있으니까 심심했어요. 그날부터 두 할머니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순이 아침 6시에 일어나 죽을 끓였습니다. 말순이 순덕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순덕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죽 냄새가 좋았습니다. 순덕이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 먹어보는 것 같아요.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몸 회복하셔야 해요. 아침 식사 후 두 할머니가 함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말순이 호미를 들고 땅을 갈았습니다. 말순이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해보세요. 흙 만지는 게 좋아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호미를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흙이 정겨웠습니다. 순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농사지던 생각이 나네요. 두 할머니가 함께 상추와 깻잎을 심었습니다. 말순이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이 순덕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경로당 회장 할머니가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말순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희 같이 살게 된 박순덕 할머니세요. 순덕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경로당에서 두 할머니가 함께 운동했습니다. 체조도 하고 탁구도 쳤습니다.
순덕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말순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순덕이 말순을 도우려 했습니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저도 뭔가 도와드릴게요. 말순이 상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 씻어주세요. 두 할머니가 함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말순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순덕이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순덕이 말했습니다. 말순아, 정말 고마워.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보답 말씀을 해요.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순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보다 당신이 더 잘해줘. 말순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밤에 두 할머니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순덕이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때 피난 가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말순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순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아서 자식들 키웠는데 이제는 짐이 된 것 같아. 말순이 순덕을 위로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는 소중한 분이에요. 순덕의 치매 증상도 안정된 환경에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말순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 정기 방문을 왔습니다. 수진이 순덕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같이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순덕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덕분이에요. 정말 잘해줘서 고마워요. 수진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날 저녁 두 할머니가 텃밭에서 기른 상추로 쌈을 싸먹었습니다. 순덕이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른 거라 더 맛있네.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정성껏 기른 거잖아요. 두 할머니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게 언제였나 모르겠어. 말순이 순덕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할머니 만나서 정말 기뻐요. 두 할머니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3개월 후 박민호가 신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진우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동료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 뭔가 이상해. 계속 파봐야겠어. 민호가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김경찰관님, 박순덕 할머니 사건 어떻게 됐어요? 김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발견돼서 지금 잘 지내고 계세요. 사건은 종결 처리됐고요. 민호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손자 진술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추가 조사는 안 해보세요? 글쎄요, 할머니가 무사히 발견됐으니까. 민호가 끊고 나서 혼잣말했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는 없어. 민호가 다시 산 입구 주유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철수가 민호를 반겼습니다. 아, 기자님. 또 오셨네요. 민호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 혹시 다른 날에도 본 적 있어요? 철수가 턱을 긁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맞다. 그 전에도 한 번 왔었어요. 언제요? 한 2주 전쯤? 그때도 혼자 왔었는데 기름 넣고 담배 사더라고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주 전이면 할머니 실종되기 전이네요. 맞아요. 그때는 뭔가 계획 세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호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지도를 보더라고요. 산쪽 지도를. 혼자 중얼거리면서 민호가 흥분하며 메모했습니다. 다음날 민호가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박 검사에게 자료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검사님, 이 사건 다시 살펴보세요. 고의적 유기 가능성이 높아요. 박 검사가 자료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좀 더 필요하겠는데요. 민호가 CCTV 영상과 휴대폰 위치 추적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주유소에서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어요. 박 검사가 자료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의혹의 여지가 있네요. 재수사 지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진우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김 경찰관이 진우에게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우 씨,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진우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요. 김 경찰관이 주유소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2주 전에도 같은 주유소에서 지도를 보셨다는 증언이 있어요. 진우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드라이브 코스를 알아보려고. 김 경찰관이 휴대폰 통화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실종 당일에 은행에도 전화하셨더군요. 대출 문의하시려고.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사업 때문에. 검사가 나타나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김진우 씨, 노인 유기 및 노인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우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자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할머니를 걱정해서. 하지만 증거들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치매 할머니를 산에 유기한 혐의로 손자가 구속됐습니다. 뉴스를 본 진우의 회사 동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장이 인사팀에 전화했습니다. 김진우 즉시 해고 처리해. 진우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할머니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정말 비인간적이야. 진우의 둘째 삼촌 동수가 뉴스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진우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진우 어머니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동수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진우 그놈이 우리 가족 얼굴에 먹칠했어. 그 시각 말순의 집에서는 순덕과 말순이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우가 정말 날 버리려고 했다는 거야? 말순이 순덕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순덕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순덕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순덕의 이마에 손을 대어봤습니다. 어머, 열이 많이 나네요. 순덕이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말순이 재빨리 119에 전화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열이 나고 숨쉬기 힘들어 하세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순덕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폐렴이 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치매 증상도 악화된 것 같습니다.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위험한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상당히 위중합니다. 장기 입원이 필요해요. 말순이 며칠간 병원에서 순덕을 간병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순덕 곁을 지켰습니다. 5일째 되는 날 말순이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쓰러졌습니다. 간호사가 말순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말순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지러워서. 당뇨약을 못 챙겨 먹었나 봐. 혈당을 재보니 400을 넘었습니다.
말순도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수진에게 설명했습니다. 두 분 다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하지만 의료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시고 박순덕 할머니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거든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기본 치료 이상은 힘들겠네요. 수진이 답답한 마음으로 복지과에 전화했습니다. 과장님, 응급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까요? 예산이 이미 다 소진됐어요. 내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수진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두 할머니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말순이 순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힘내요. 순덕이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아, 미안해. 내 때문에 고생시켜서. 말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두 할머니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민호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오셨어요? 민호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두 할머니 소식을 들었어요. 상황이 어떤가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폐렴이 심하고 김말순 할머니도 당뇨 합병증으로 위험해요. 의료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두 분 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거든요. 민호가 두 할머니가 누워있는 병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말순이 침대에서 일어나 순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제 치료는 나중에 하고 할머니부터 치료해 주세요. 간호사가 말순을 다시 침대에 눕히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치료받으셔야 해요. 혈당이 너무 높아요. 민호가 이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민호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사로 써도 될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민호의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산에서 구한 할머니를 딸처럼 모신 천사 할머니였습니다. 기사에는 두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와 현재 위급한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를 본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도움이 필요하면 후원하고 싶어요. 저런 따뜻한 분들이 계시다니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사가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청 노인복지과에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시민 한 명이 전화했습니다. 두 할머니 도울 방법이 없나요? 후원하고 싶어요. 복지과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시청에서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후에 시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장이 복지과장에게 말했습니다. 두 할머니 건으로 문의가 너무 많아요. 특별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복지과장이 자료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긴급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이 결정했습니다. 특별 의료 지원팀을 만들어요. 예산은 예비비에서 쓰고요.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에 후원 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개설 2시간 만에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후원자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할머니들 꼭 건강해지세요.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으시네요. 저녁 뉴스에서도 두 할머니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산에서 실종된 할머니를 구해준 은인 할머니가 함께 병원에 입원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을 본 지역 병원장이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최고 의료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병원에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대학생들이 간병을 자원했습니다. 대학생 김영희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말순이 고마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주부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한 주부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드시라고 집에서 끓여왔어요. 수진이 감동하며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오후에 시청 의료지원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두 할머니 치료비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럼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며칠 후 순덕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폐렴 치료가 효과를 보이면서 열이 내렸습니다. 의사가 수진에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긴 것 같아요. 계속 좋아지실 거예요. 말순의 당뇨도 안정화됐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말순이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순덕이 할머니 돌볼 수 있겠네요. 일주일 후 두 할머니가 나란히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순덕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구나.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시장이 직접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이 두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시장입니다. 순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시장님이 직접 오셨네요. 시장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두 분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케어하우스에 입주하실 수 있어요. 말순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시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료비와 생활비도 평생 지원해드리기로 했어요. 수진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전국에서 후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두 분 덕분에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두 할머니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두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노인 돌봄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도 발표했습니다. 노인 유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두 할머니가 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는구나. 말순이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일을 했나 봐요. 수진이 두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순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두 할머니가 서로의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전 국민의 따뜻한 마음으로 기적처럼 바뀌었습니다. 두 할머니의 진정한 가족애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진우에게 노인유기죄 및 노인학대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진우가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진우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야. 하지만 진우는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진우를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민호가 법정 밖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노인 유기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민사법정에서 별도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진우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서 배상이 어렵습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유 부동산을 강제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1개월 후 진우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진우 어머니가 짐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 어머니가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웃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한편 두 할머니는 새로 마련된 케어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밝고 깨끗한 2인실이었습니다. 말순이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여기 정말 좋다. 순덕이 침대에 앉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꿈 같아. 이런 좋은 곳에서 살게 될 줄 몰랐어. 수진이 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새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제가 노인학대 전담기관장으로 임명됐어요. 말순이 명함을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 수진이 두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었어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정부가 가족돌봄지원법 제정을 확정했습니다. 노인 돌봄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복지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두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케어하우스에서 두 할머니가 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구나. 말순이 순덕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거예요. 2년 후 진우가 출소했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진우가 원룸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중개업소 사장이 진우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보증금이 얼마나 있어요?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요.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반지하 고시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진우가 초라한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뜨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진우가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진우가 일용직 소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소개소 직원이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진우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했었어요. 전과 기록은 없죠?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노인학대라고 나오네요. 이런 경우에는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요. 진우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에야 겨우 건설 현장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7만 원의 막노동이었습니다. 현장 반장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야. 할 수 있겠어?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른 작업자가 진우를 알아봤습니다. 너 그 할머니 버린 놈 아니야? 다른 작업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이야?
뉴스에 나온 그 사람, 반장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진우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일할 기회를 주세요. 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 어쩔 수 없어. 진우가 터덜터덜 현장을 나왔습니다. 그 시각 케어하우스에서는 두 할머니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체조를 마치고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말순이 순덕을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순덕이 꽃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행복해. 두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말순이 순덕에게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순덕이 물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말순아,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할머니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순덕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말순에게 설명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어요. 이제는 세심한 간병이 필요해요. 말순이 순덕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식사도 떠먹여주고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순덕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순이 순덕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이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아, 고마워. 말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계속 곁에 있을게요. 순덕이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참 행복했어. 진짜 가족을 만나서. 말순이 순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도 할머니 덕분에 행복했어요. 순덕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안한 표정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말순이 순덕의 손을 놓지 않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순덕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진과 민호,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수진이 조사를 읽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시련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말순이 순덕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 남겨두고 어디 가세요? 그래도 행복한 시간 함께해서 고마웠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순덕의 별세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장손자의 배신으로 시작된 비극이 진정한 인간애로 감동을 준 박순덕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케어하우스로 돌아온 말순이 빈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순덕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순덕의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다는 걸 세상이 다 알았으니까.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장손자의 냉혹한 배신으로 시작된 비극적인 이야기가 두 할머니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준 감동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장손자 김진우의 냉혹한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김말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았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할머니를 죽음의 산길에 버린 진우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며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 박순덕 할머니는 혈육이 아닌 김말순 할머니와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나누며 인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간의 존엄성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할머니의 아름다운 사랑이 온 나라를 감동시키고 제도적 변화까지 이끌어낸 것처럼 작은 선행과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